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나즈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즈가 자랑하는 빅윙이기도 하고요. 미네소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엄청나게 본인의 몸값을 페이컷해서 또 미네소타와 연장 계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 나즈리드가 이번에도 FA로 풀리게 됩니다.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15.2mm에 불과해요. 지금 나즈리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실력 등을 감안했을 때 이 15mm는 너무나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즈리드 본인이 또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욕심을 간접적으로나마 내비쳤기 때문에 나즈리드는 분명히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아마 FA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즈리드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목록 가운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즈리드가 진짜 골든스테이트에 올 수 있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나즈리드의 차기 행선지 배당률을 살펴봤는데요. 자, 물론 저는 저 모바다 오피셜을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만 항상 그런데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 보바다 오피셜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더라고요.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습니다. 배당은 낮고요. 그 다음이 브루클린 네츠, 그리고 샬럿 호네츠, LA 레이커스, 토론토 랩터스인데 이쯤 되면 그냥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레이커스는 약간 넣고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는 너무 핏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 나즈리드는 미네소타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팀에 어떤 그런 역할을 맡겨놔도 다 잘 어울리고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범용성이 상당히 높은 빅윙이긴 해요. 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래야만 가능합니다. 나즈리드가 옵트인을 해야 됩니다. 옵트인을 한다는 건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는 거죠. 나 그냥 다음 시즌에도 15.2밀로 그냥 뛸게. 그리고 2026년 여름이 될게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골든스테이트 행을 위해서는 옵트인을 하고 나서 트레이드를 모색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옵트인을 하게 되면 나즈리드의 연장 계약은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으로 1년 미뤄지게 됩니다. 물론 나즈리드는 아직 젊은 선수고 부상을 많이 입지 않지만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나즈리드가 아무리 컨퍼런스 결승에서 삽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즈리드의 주가는 하늘 치솟은 줄 모르고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1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또 옵트인을 해버릴까? 이런 의문은 들죠. 다만 이래야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면에서 일단 나즈리드의 옵트인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지만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0.7%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0.7%는 진짜 나즈리드가 갑자기 미네소타를 엄청 사랑했다가 내가 샌프란을 가고 싶은 거야. 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진짜 커리랑 1년만 뛰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 정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엄청나게 바라야, 골든스테이트 행을 바라야 그래야 옵트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미네소타에는 총 3명의 선수가 FA로 풀릴 예정입니다. 나즈리드, 그 다음에 줄리어스 랜들도 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옵트인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옵트아웃 할 거예요. 그리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 NAW, 저 3명이 전부 다 FA로 풀립니다. 그런데 이 셋 모두 잡는 건 불가능해요. 셋 중 둘만 잡아도 다행이고 셋 중 둘을 잡는 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랜들이 지니고 있는 플레이 옵션은 나즈리드보다 2배가 더 많아요. 30mm입니다. 30mm. 그렇기 때문에 셋 다 잡는 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네소타의 선택을 살펴보면 FA를 제외한 미네소타 11명의 계약이 145mm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에이프런에서
196mm, 그 다음에 2차 에이프런까지 가는 경우는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많은 팀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 다 잡는 거는 불가능하고, 일단 나즈리드와 줄리어스 랜들, 이 두 명을 잡는 게 현실적인 목표겠죠. 아마도 니킬 알렉산더 워커는 다른 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팀 코넬리 미네소타 단장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우리는 지금 훌륭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FA 선수들이 미네소타 잔류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라고 아주 형식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 FA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팀에 남고 싶지만 훨씬 더 많이 지르는 팀으로 행선지를 옮길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즈리드가 옵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그림 이외에는 상당히 확률은 희박하다. 그런데 옵트인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게 중론이죠. 자, 그렇다면 왜 나즈리드의 골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나즈리드의 새로운 계약은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옵트인 하지 않고 옵트아웃하고 내가 완전 FA가 되는 거죠. 새로운 계약은 적게 잡아도 연평균 25에서 30mm일 거예요. 총액은 100mm 정도로 원할 겁니다. 나즈리드가 본인이 한 팬과 DM에서 막 말다툼하면서 나는 100mm 받을 거야 라는 그 DM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진짜 싸게 잡아도 25, 적정가가 한 30mm 정도 될 거예요. 30mm라 하더라도 셀러리 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만약에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한다면 그 대상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조나단 쿠민가겠죠. 그런데 둘을 맞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양 팀 모두 다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드캡이 돼버리면 소프트캡 반대말이 하드캡이잖아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드에게 25에서 30mm 매겨진다면 골든스테이트는 어때요? 이미 퍼스트 에이프런이 초과하게 됩니다. 근데 퍼스트 에이프런이 하드캡이기 때문에 초과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드캡이 쓰여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네소타 역시 나즈리드의 15.2mm짜리 플레이 옵션보다는 쿠민가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사인 앤 트레이드를 했을 때 사인을 하고 트레이드잖아요. 15.2mm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쿠민가가 15mm 하진 않을 거야. 아닙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안했던 30mm도 깠던 앤데, 그런데 나즈리드와 거의 몸값이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쿠민가의 연봉을 수령한다면 미네소타 역시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트아웃을 하고 나즈리드가 옵트인 말고 옵트아웃에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나즈리드가 옵트인 한다면은 트레이드가 용이할 수 있겠지만 옵트아웃을 한다면 TPMLE, 그러니까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 혹은 미니멈일 때만 가능하다. 저 TPMLE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미니멈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트아웃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TPMLE, 그 다음에 혹은 미니멈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0%에 수령하죠. 그리고 애초에 가능성도 낮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2025년 오프시즌 최대 과제로 리드의 연장 계약을 이미 꼽았다, 이런 루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랜들도 잡아야 되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도 잡아야 되지만 우리는 나즈리드를 잡는 게 첫 번째야, 이런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다만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케빈 듀란트와 디앤젤로 러셀의 사인 앤 트레이드 다각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19년 당시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하드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떠나서 브루클린 네츠로 갔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냥 듀란트를 내보내지 않고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을 취했어요. 그 당시에 골든스테이트가 받아왔던 선수가 디앤젤로 러셀, 샤바즈 네이피어, 그 다음에 트레번 그레이엄이었고, 브루클린은 케빈 듀란트와 2020년 1라운드 지명권 20순위 보호 이 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멤피스가 안드레 이거달라와 2024년, 25년 1라운드 보호픽, 그 다음에 2026년 1라운드 비보호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브루클린 네츠가 1대1로 안 되니까 다각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이거달라를 멤피스 쪽으로 샐러리 덤핑을 합니다. 그래야지 연봉의 캡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달라를 덤핑을 하고 그 다음에 픽도 써가면서 디앤젤로 러셀을 데려온 거죠. 듀란트가 떠나버리자마자 곧바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네소타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에도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한다면 듀란트와 러셀의 트레이드 당시 멤피스처럼
제3의 팀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샐러리를 덤핑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그게 모제스 무디가 될 수도 있고 샐러리를 그냥 아예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난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즈리드를 영입하고 쿠민가를 내보내는데 샐러리 덤핑을 또 해버리면 그만큼 줄어든 샐러리 캡으로 선수들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 가운데 뭐 지명권도 케빈 듀란트와 디안젤로 러셀의 사인 앤 트레이드 때처럼 지명권까지 쓰인다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즈리드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가능성은 떨어진다. 옵트인을 하는 게 첫 번째 선결 과제고 옵트아웃에서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3의 팀이 필요하고 샐러리 덤프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뭐 나즈리드가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은 저 합성 사진 참 잘 어울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나즈리드는 내외곽 공격이 가능하죠. 특히나 키가 큰데 페이스업도 상당히 위력적이고 뭐 리바운드도 잘 잡습니다. 물론 뭐 큰 경기에서 아직까지 보여준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이가 어리죠. 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뿐만 아니라 어떤 팀을 가더라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자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나즈리드가 팀을 골든스테이트나 혹은 LA 레이커스로 옮기긴 쉽지 않다는 것. 미네소타가 만약에 나즈리드를 잡는다면 얼마의 금액에 나즈리드와 연장 계약을 맺을지. 지난번에는 나즈리드가 클리블랜드에 제안을 뿌리쳤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연평균 금액도 더 많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도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나즈리드는 미네소타에 남고 싶어서 정말 헐값에 연장 계약을 맺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페이컷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즈리드의 진짜 몸값이 얼마일지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나즈리드의 가능성 떨어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봐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